자, 렛츠고. 97페이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함수라고 부르고. 오케이. 문과 친구들은 이거를 기능이라고 말하지만 이과 친구들은 이거를 함수라고 하죠. 사실 저것도 되게 뜻이 많은 다이어 중에 하나긴 한데 보통 이제 함수 f를 따서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썼던 y는 fx라고 하는 게 그 f function of x라고 해서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긴 한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수학하에서 배우는 함수는 좀 더 본질적으로 다가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이 함수인가? 뭐 같아요 이거? X예요. 벤 다이어그램 같지 않아요? 벤 다이어그램인데 약간 조금 납작하게 그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돼. X 집합이죠? Y 집합이죠? 예를 들어서 X 집합에 1, 2, 3을 받고요. Y 집합에 A, B, C 뭐 이렇게 박을게요. 좀 더 재밌는 예를 들고 그랬네. 자, X에서 Y로 뭔가 화살표들을 보낼게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봐. 1 누구로 보낼까? A. 나쁘지 A요? 그래요? 네. 그리고 2는요? C요. 좋습니다. 3은요? B요. 라고 이렇게 만약에 보낸다면 X에서 Y로 각각의 원소 하나하나가 Y 집합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로 지금 뭘 했냐면은 1대1 대투더 응을 했어요. 매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 짝 매칭할 때 그 매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원소 하나에서 하나로 서로 대응을 시켰는데 그 와중에 이 친구는 X에서 Y로 이런 식으로 F라고 하는 함수로 걸려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함수 요 F라고 하는 요 함수가 X라는 집합에서 Y라고 하는 집합으로 지금 보내져 있는 상황, 이런 대응이 지금 완성된 상황인데 X 집합에 있는 원소가 1이죠. F1 값을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A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이 함수라고 하는 건 이 집합에서 이 집합으로 가는 얘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F2는 몇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그쵸 C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F3은 B라고 이렇게 매칭이 된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에서 Y로 이렇게 함수가 완성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나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도 집합이라 그랬고 Y도 집합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요 X 집합,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X 값들을 정의역이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정의역. 네, 정의역. 실수할 때 그게 정의역이 네, 그런 느낌이 되겠죠. 될 수 있는, 집어넣을 수 있는 X 값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할 거고, 영어로 말하는 거 좀 오버하는 거겠죠. 네, 도메인이긴 한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럼 될 수 있는 그 Y 값들이 뭐냐면은 얘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해요. 자, 일단 근데 용어 정리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이걸 정의역이라 불러요라고 말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될 수 있는 X 값들의 모임, X 값들의 집합을 정의역, 그리고 Y 값들을 공역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대응을 좀 다르게 할게요. 2도 B에 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F2는 F3인 경우인가? 그쵸. F2도 B고 F3도 B 이런 식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역이 A, B, C인 건 당연히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 함수값 받은 놈들은 누구죠? A랑 B밖에 없죠. 함수값 받은 놈들만 따로 집합으로 만든 걸 치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얘기할 때 일단 요 3대장이라고 해도 될 거고 근본 3개 정역, 공역, 치역, 함수를 얘기할 때는 정공치 요 3개를 무조건 얘기를 하고 출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다뤘던 1차 함수놈들, 예를 들어 y는 2x 빼기 1이라는 요 함수 있죠. 자, 요 함수가 과연 정역은 뭐고 공역은 뭐고 치역은 뭘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 정역, 될 수 있는 x값.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요 x값에 집어넣어선 안 되는 숫자가 과연 존재할까를 보시면 있겠어요? 딱히 없죠. 뭐든 간에 상관없잖아. 분수 집어넣어도 되고 음수 집어넣어도 되고 뭐든 간에 다 집어넣어도 되니까. 실수, 우리 이제 약간 좀 멋있게. 네.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X라고 하는 요 집합은 뭐다? 실수 그 자체. 자, 간만에 쓰는 집합이에요. 조건 제시법으로 쓰는 게 좋을걸? X들의 모임인데, X는 그렇죠.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쓴 거라고 지금 이거? 이 함수의 정의역을 집합으로 표현한 겁니다. 정의역, 집합이라 그랬어요. 자, 공역 어떻게 될까요? Y는 실수.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 함수 값들 자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실수 그 자체, 실수 전체라 말하면 되니까 얘 또한 y는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치역이라고 하는 거를 집합으로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가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치역을 표현하는 대문자는 사실 딱히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치역이라고는 쓸게요. 근데 자, 이건 좀 중요하다. 치역은 뭐들의 모임이냐면 이것들의 모임이에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니까요? 저 집합 X를 원소들을 일단 뭐들의 모임이야? fx들의 모임. 네. 즉 무슨 값들? 함수값들.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 그 대응 받은 화살표를 받은 그 함수값들의 모임인데 그 x라고 하는 건 어디서 따온 거다? 정역 집합에서부터 따온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정역에 있는 X 값이 넣은 함수 값이 그렇죠. 그 함수값들만 순수하게 모아놓은 거를 치역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치역을 보시는 게 맞겠죠. 풀이한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치역의 정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요거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모르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은근히 좀 많더라고요. 네, 치역에 사실 정역과 공역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웬만한 함수들은 정역과 공역이 웬만하면 다 뭐다? 모든 실수거나 주어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간혹 가다가 정역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이건 뭔 말이에요? 정역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쵸. 1과 5 사이에 있는 실수 전체들을 모아놓은 걸 정역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나 말한다고 해서 정역이 1, 2, 3, 4, 5다라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x라는 그치. x라는 거가 자연수라는 조건 없으니까. 다만 만약에 여기서 x는 자연수라고 붙이면은 네, 말 그대로 1, 2, 3, 4, 5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가 될 거고. 뭐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함수에 대해서 정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아까 내가 얘를 이렇게 보낸다면요. 얘는 공역도 뭐죠?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한번 집합으로 써볼까? 이거 x집합은 1, 2, 3 이렇게 있죠. 네, 공역은요? A, A, B, C 이렇게 있죠. 치역은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치역도 뭐가 됩니까? A, B, C로 A, B, C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공역과 뭐가? 치역이 일치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아까처럼 3이 뭐 이렇게 B로 대응되는 상황이라서 치역이 A, B인데 공역이 A, B, C가 된다면은 공역과 치역은 뭐다?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치역은 항상 공역의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옳지.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치역이 공역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존재할 리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치역은 공역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서브셋 관계도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 y는 2x-1의 함수값에 저 치역이랑 공역도 같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요 1차 함수들은 네, 공역과 치역이 항상 예외 없이 같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다만 이제 정역을 조금 제한한 경우라고 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함수, 네, 기본적으로 정역, 공역, 치역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해왔고요. 자, 넘어가서 98페이지 문제 한번 보면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1번 그래프랑 2번 그래프랑 3번 그래프 PPT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함수의 정의라고 했는데 지금 차라리 쓴 김에 이거로 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보라색 지저분하다. 여긴 좀 다르게 할게요. 이번에는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1이 A로 가요. 2가 C로 가요. 3이 D로 가요. 네, 자, 여기 X에서 Y로 대응되는 이 관계는 함수의 관계가 맞다 아니다? 맞다. 문제 없죠? 전혀.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응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되죠. 함수. 얘는 왜 함수가 아닐까요? 함수의 정의 자체가 1대1 대응이 안 되기 네, 좋아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X집합 정역 안에 있는 원소 하나가 공역 안에 있는 원소 하나로 하나 대 하나로 매칭이 되어야 하는 거지. 얘가 뭔데 지는 화살표를 2개나 쏘고 난립니까? 네, 월권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가 답을 2개를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쓴다면 F2는 B일까? C일까? 뭐 이렇게 쓰는 상황이 말이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고 한다면 항상 화살표는 몇 개만? 한 개만 챙겨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화살표 여러 개 받는 건 괜찮지만 여러 개를 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1도 C로 가, 2도 C로 가, 3도 C로 가. 이거 함수 맞아 아니야? 그렇죠. 충분히 함수라고 얘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린 좀 이따가 이거를 무슨 함수? 상수 함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모든 함수 값이 다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더 맞으니까. 만약에 1에서 아는 것도 안 가면 네네네, 그 얘기도 네. 땡큐. 자, 만약에요 1은 A로 가요. 근데 2는 가기 싫대. 3은 D로 가요. 이거 함수 맞나요? 아니 이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화살표는 무조건 몇 개를 쏘긴 해야 돼? 한 개를 쏘긴 해야 돼. 얘가 또 뭐라고 또 안 쏩니까? 네,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무조건 함수값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든 간에 쏘기는 해야 한다. 그래서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예제 문제 한번 같이 보자고.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 자, 함수인 거를 고르래요. 1번 어때요? 안 돼요. 1번은 왜 안 되죠? 1이 안 돼요. 그치, 1에서 지금 화살표를 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닌 건 정역, 공역, 치역을 얘기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2번 어때요? 아니에요. 얘는 왜 안 되냐면 3번이 화살표를 두 개. 그렇죠. 3에서 화살표를 2개 썼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공치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3번은 정의역 이건 함수가 맞기 때문에. 네, 뭐 무난하게 함수가 맞고 정역은 1, 2, 3, 4, 공역은 A, B, C, D, 치역은 A, B, D라고 이렇게 따로 얘기해 주시는 게 맞을 거랍니다. 그리고 밑에 유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봐왔던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거 퉁쳐서 다항함수라고 그러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다항함수는 정역은 다 뭐다?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역도 모든 실수고 공역도 모든 실수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긴 해요. 다만 근데 치역에서는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1차 함수,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 양수던 간에 음수던 간에 이 1차 함수는 대응되는 y값도 모든 실수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그냥 괜찮은데 예를 들어 2차 함수, 아르르볼록인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이 함수 값은 이 지점보다는 항상 어느 쪽에? 큰 쪽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은 상황인 거. 그 정도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 2차 함수가 식이 뭔지 몰라도 이 꼭지점이 2,4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요 함수는요. 정역 모든 실수 맞죠? 모실이라고 할게요. 줄여서. 실수가 맞고. 그치, 공역도 모든 실수는 맞지만 치역은 뭐라고 말하는 게 맞죠? 모든 실수. 그렇죠. y바 y가 4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함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일단은 구질구질은 설명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민망한데. fx가 2x고요. gx도 2x래요. 그럼 fx랑 gx 같은 함수 맞아요? 네, 무조건. 뭐 당연하겠죠. 그냥 같은 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f라고 하는 요 함수랑 g라고 하는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꽤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첫 번째.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정역이 같아요. 같은 정역. 난 이거를 같은 출발점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함수들은 항상 정역에서부터 화살표를 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함수끼리 서로 같으려면은 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결과적으로 같은 출발점에서부터 스타트를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도 같아야 돼요? 치역, 공역. 같은 공역.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의 후보들도 다 동일하셔야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같은 치역이긴 한데 같은 치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완벽하게 같은 함수값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죠. 왜냐면 치역은 같을 수 있지만 함수값은 서로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래서 화살표마저도 완벽하게 다 똑같은 친구들로 받아야 돼. 자,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는 2번에 1번과 2번에 있는 그 함수들이 서로 같은 건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1번 fx는 2x예요. gx는 x분의 2x제곱이래. x가 0인 경우에는 성립 자체를 안 하니까 정역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함수는 사실 x에 뭘 때려박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친구지만 얘 같은 경우는 분모에 있는 이 친구 때문에 x가 절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가 애시당초에 같은 정역이 아니에요. 출발점이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뭐다? 다른 함수로 보는 게 맞겠죠. 다른 건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약분해버리면 안 되는.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이런 조건이 붙었다면 약분해도 상관없겠지만 이게 붙지 않았으면은 얘는 0일 때의 함수값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저런 게 나온 경우가 조건이 없으면 약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본능적으로 그냥 약분을 하고 싶어서 막 하는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더 디테일하게 나간다면요. 만약에 거기 문제에서 얘가 fx고요. 얘가 gx.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천천히 할게. 얘가 gx라고 했을 때 이 fx랑 gx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저쪽 원점이 뚫려 있는 게 gx이고 나머지 차 있는 게 fx이지 않나요? 맞아요. fx 그래프는 이게 맞아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근데 gx는 잘 그리다가 여기서 뚫고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런 거의 차이점 제대로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2번은 어떨까요? x 빼기 2랑 절대값 x 빼기 2. 이게 서로 같은 함수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왜냐면 x 값은 모든 실수지만 절대값에 쓰는 자연수라고 나오기 때문에. 치역 자체가 아니 함수 값이 달라져서 그런가? 근데 함수 값이 달라지네요. 절대값에 쓰는 거. 뭐 때문에 다른 함수인지 한번 확인해보죠. 일단 다른 함수인 건 맞아요. 같은 정의어 맞습니까? 네. 그쵸. 상관없죠. 뭐 x에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같은 정의어가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같은 공역 갖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죠. 같은 공역인 것까지도 괜찮아. 네. 근데 뭐가 다르다? 함수 값 자체가. 그치. 함수값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치역이 다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얘는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는데 얘는 치역이 뭐니까? 마이너스 2 이상인 모든 실수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 함수끼리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함수가 서로 같다 다르다 할 때는 fx랑 gx랑 같다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그냥 f랑 g랑 서로 같은지 아니면 f랑 g가 서로 다른지 이 정도로만 써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보통 이제 함수를 얘기할 때는 f랑 g로 많이 얘기하지 fx, gx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조금 더 원론적으로 다가간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 한번 빠르게 해결해 보고 넘어갈게요. 5분 정도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래프로 갈게요. 마이너스 2 이상인 모든 실수.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겁니다. 치역은 x y들의 모임인데 네. y는 마이너스 2 이상이다. 뭐 여정만 써도 돼요. 왜 x를 썼지? 아니 x로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보통 이제 공역이나 치역 얘기할 때는 y로 얘기하는 게 국룰이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지 않을까. 자, 아까 방금 살짝 얘기했듯이요. 그래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그래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늘 얘기 들어보면 눈치채겠지만 계속 집합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집합과 명제를 앞에서 배운 이유가 예. 수하 사실 스타트가 집합이거든요. 끝까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하에서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얘기들은 집합에 대한 거를 확장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확장팩을 계속 붙이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집합,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뭐들의 모임이다?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좌표, 그 좌표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점 찍힌 것들의 모임이고 저 x값은 당연히 정의역 안에서 따와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fx 함수를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자, 과연 요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니면 그냥 그래프인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 함수인지 아닌지. 함수인 것 같아요. 확실히. 왜 함수가 되냐면 이 정의역 안에 있는 어떤 x값을 아무거나 대응해도 나오는 y값이 다 이렇게 하나씩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라 말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근데 얘는요. 하나가 y값 두 개를 가지고. 그쵸. 예를 들어 여기를 집어넣는 순간 이거 위에 걸 얘기할 거야? 아래 걸 얘기할 거야? 모르잖아요. 네. 뭐 만약에 여기를 집어넣는다면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나오는 튀어나오는 값도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 파트를 y는 gx라고 안 쓰고 gx, y는 0이라고 썼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그래프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고요. 이 그래프는 포물선의 개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포물선이랑은 살짝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배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기하 때 배우는 거니까. 약간 포물선을 그냥 눕혀놓은 거네요. H 함수 그래프 자체를. 네. y제곱은 4px라고 불러요. 모르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웠던 원방 이거 함수야? 아니요. 함수 아니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지 원의 함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오버할게. 삼각함수는 그럼 함수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삼각함수는 그럼 함수라고 보는데 1대1 되는 되는 거예요? 그냥 함수의 그래프가 맞으니까요. 예. 근데 다시 이 원의 방정식 예를 들어서 요거를 반지름 1짜리 단위원으로 그냥 잡을게요. 얘는 함수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음. 근데 얘를 만약에 함수로 쓰고 싶다면 함수라고 부르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이게 사실 그렇잖아. 수학이라고 하는 거 항상 배울 때마다 사실 이건 아니었고 저거였다. 사실 이건 아니었고 저거였다.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얘는 함수가 아니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양함수가 아닌 거예요.
음함수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운다면은 네, 듣긴 할 겁니다. 이게 뭐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요. 이 도형도 쪼개서 위에 것 따로 아래 것 따로 하면 함수라고 취급해도 된다는 거예요. 함수 두 개를 합친 거네요. 그렇죠. 이 보라색 파트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알까? 이차함수 그래프를 거꾸로 해놓은 거 아니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 그래프 아닌가요? 자, 얘 이항하죠? y제곱은 1-x제곱이고요.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되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의 1-x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 맞아? 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튀어나온 이유가 바로 뭐다? 이 위에 있는 보라색이 플러스짜리고요. 아래 있는 게 마이너스짜리다. 그렇죠. 아, 그렇죠. 뭔 말하는지 느껴지냐? 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도형의 방정식도 굳이 쪼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억지는 아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음함수, 양함수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거고. 네. 다시 정리를 한다면 어떤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함수가 걸려있는 정의역에 대응되는 어떤 x값, 즉 세로줄을 하나씩 그려봤을 때 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 그래프를 뭐라고?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얘처럼 이렇게 그려봤을 때 교점이 몇 개 이상이면? 2개 이상이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간단합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위에 있는 예제 보라고. 자, 1, 2, 3번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인 거는 몇 번 제외하고 되는 거죠? 2번 제외하고. 그렇죠. 2번 제외하고 1번, 3번은 무난하게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밑에 있는 3-2번도요. 함수의 그래프인 거는 거기에 뭐밖에 없을까? 3번. 밖에 없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1번은 왜 안 되죠?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딱 그 순간에 되는 그 세로줄은 모든 교점이 다 될 수밖에 없으니까. x는 뭐이라는.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걔는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2번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포물선이죠. 일반적인 함수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1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조건 없을 때 이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정의역이 만약에 제한되어 있으면은 다 점으로 그려야 되는. 그렇죠.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게 맞냐면요. 0 집어넣으면 누구 나와요? 1이요. 1 집어넣으면은 0,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점 3개만 찍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점이 무수히 많아지는 경우에는 선을. 그렇죠. 그것들을 다 이어버리기 때문에 선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되십니까? 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101페이지랑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걸 보시면 돼요. 자, 나는 이거를 사실 이 파트가 여러 가지 함수라고 잡혀 있는 건데 난 이걸 그냥 네임드 함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함수 중에서도 이제 좀 특출난 4인방 소개를 해드릴게. 지금 여기에서 써 있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내가 다 정의를 적을 거야.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의를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의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고요. 대답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대1 함수. 이름과 관련이 있나요? 겁나게 관련이 있죠. x1과요. x2라는 요 숫자가 정의역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일 때 x1과 x2가 서로 다른 값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함수 값도 서로 뭐하다? 다른 f를 1대1 함수라 그래요. 그러면 2에서 A랑 가는 거랑 3에서 A랑 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일단은 내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형태대로 외우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해하라고 하는 건 조금 가혹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과연 무슨 함수를 말하고 있는 건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냥 그거인 것 같아요. 만약에 1, 2, 3, ABC면은 좋은 그 1은 만약에 B를 가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가는. 자, 1에서 A, 2에서 B, 3에서 C로 간다면 얘 둘이 다르니까 함수값도 서로 다르죠? 얘 둘이 다르니까 함수값 서로 다르죠? 얘 둘이 다르니까 함수값 서로 다르죠? 쉽게 말해서 그냥 싸그리 다 다른 값으로 가는 함수들. 말 그대로 1대1, 1대1, 1대1 맨투맨 마킹하는 느낌으로 가는 함수라고 한다면 1대1 함수가 맞다. 라 보시면 되겠죠. 오, 과연 그럴까요? 자,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하나 더 들어가서 D로 했지만 함수를 이렇게 만든다면은 얘는 1대1 함수가 맞죠? 다 이렇게 서로 다른 걸로 대응되니까. 다만 1대1 대응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1대1 대응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되긴 해야 함. 공역과 차이 같다.
그렇지. 졸라게 중요한 요 두 번째. 공격. 공역이라는 놈과 치역이라는 놈이 뭐하다? 같다라는 조건까지 붙어야만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1대1 대응과의 차이점. 그래서 이 함수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뭐는 아니다? 1대1 대응은 아니죠. 왜? 공역은 A, B, C, D지만 치역은 A, B, C이기 때문에. 저거 x1이랑 x가 같이 않으면 다 화살표 익명이에요. 네. P이면 Q이다. 명제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 드린다면 뭐 위에 있는 것처럼 1, 2, 3이고 A, B, C 일 때 수가 바뀌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 거. 그래서 공역에 있는 원소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메워져 있다면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의역의 거예요.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편하긴 해요. 네. 그 1에서 B로 가도 되고 2에서 A로 가도 되는 거죠. 뭐 대응이야 뭐 마음대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도 상관없죠. 네. 뭐 어찌됐든 간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정의와 서로 간의 차이점, 네, 공통점 제대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1대1 함수를 만약에 1함이라고 할게요.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 집합 안에 누가 있냐면 1대1 대응입니다. 그렇죠.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항등함수요. 항상 항등식 할 때 그 항등과 동일한 한자라 보시면 될 거고 항등함수의 정의는 이래요. x가 정역 안에 있는 원소라면요. 그냥 집어넣은 값이 튀어나오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는 x랑 같은. 그렇죠. 네, 좋은 얘기고요. 다만 이제 보통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identical function이라고 해서 i라고 하는 문자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보통 f보다는 i를 쓰기는 하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항등함수는 보통 i로 쓰긴 하지만 그냥 방금 윤재가 말했듯이 그냥 뭐다? 항등함수는 이 세상에 y는 x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어도 괜찮긴 해요. 난 그래서 이거를 거울함수라고도 하고 거울직선이라고도 부르긴 하거든요. 어차피 그냥 똑같이 집어 쳐넣은 대로 튀어나오고 집어 쳐넣은 대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3 집어서 3 나오고 4 집어넣어서 4 나오는 그런 식의 함수기 때문에 네, 항등함수 거울직선이고 이 거울직선에 대한 의미는 조만간에 역함수 배울 때 거기서 이제 의미가 좀 더 생길 거야. 그때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요 그냥 y는 a. 또 다른 것도 안 쓸게요. 그냥 뭘 집어넣어도 항상 뭐가 된다? 어떤 값이 되는 이런 식의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그래요. C라고 보통 쓰는 이유는 상수가 영어로 constant이기 때문에 C로 많이 쓰긴 해요. Y는 몇 골? 뭐 예를 들어서 y는 3, 뭐 이런 것들 이게 뭐니? 그쵸? 비싼 형태. 뭘 집어넣어도 항상 함수값이 무엇인가? 3인 것들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하죠. 보통 어떻게 생겼다? 가로줄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형 그 개형이 없나요? 그럼요. 상수함수는 그냥 가로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 항등 쓸 수도 있는 거죠. 황등함수는 그렇죠. 그냥 이거 딱 직선 하나 있거든요. y는 x자리. 네. 자, 그럼 여기서 더 가죠. 요 항등함수는 1대1 함수 맞습니까? 네. 1대1 대응 맞아요? 맞죠? 오케이. 상수함수 1대1 함수 맞아요? 네. 아니죠. 아니죠. y 값이 다. 그치. x 값에 서로 다른 걸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도 다른 걸로 나와야만 상수함 1대1 함수가 되는 거니까 1대1 함수 아니면 1대1 대응이 될 리도 당연히 없을 거가 될 거고 물론 근데 나중가면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굳이 구분을 안 하긴 합니다. 나중가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함수의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 구분이 되는 조건은 뭐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이 정의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근데 조금만 더 P이면 Q이다. 지금 이거 참인명제로 얘기한 거잖아. 네. 뭐도 성립하죠? 그럼 대우. 오케이. 대우수명제도 성립하니까 그러면 fx1이랑 fx2가 같으면 x1은 x2가 같다. 이렇게 말해도 1대1 함수의 정의를 얘기한 거야. 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 f가 이걸 만족한대. 그럼 뭐라는 얘기야? 1대1 함수다라고 한 얘기를 돌려 말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굿. 그래서 102페이지에 있는 예제 5번 정도만 한번 같이 증명해보고 남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래요. 일단 증명하라라고 하면 일단 기분이 좀 나쁘죠? 네가 뭔데 감히 증명을 하라고 막 명령이요.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얘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까?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죠? 일단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공과 치가 서로 같은지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정의가 어떻게 되냐? X 모든 실수. 자, 모든 실수니까요. 이제는 실수집합의 부분집합, 실수집합의 원소라고 할게요. 이 R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다? 실수집합이라 보시면 돼요. 공역? 똑같이. 마찬가지야. 네, 도울이 자리가 가는 거예요. 좀 이따가. 네. 실수집합. 치역 어떨까요? 치역이 똑같지 않을까요? 치역도 마찬가지로 네, 공역과 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실 네, 굳이 뭐 어떤 특별한 개는 필요 없이 보자마자 당연히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1대1 함수라는 걸 증명하는. 그치, 이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게 문제일 것 같아. 자, X집합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원소 X1과 X2를 도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fx1이랑 fx2 값을 한번 서로 비교해 볼 거예요. fx1은 뭐죠? 일단 여기서 x1과 x2는 서로 무슨 값? 다른 값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자, fx1은 뭐라 말하는 게 맞냐면 3x1-1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fx2는 3x2-1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둘이 같지 이 둘이 서로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서로 빼보자고. 서로 뺐을 때 0이면 같은 거고 0이 아니면 서로 다른 값이니까. 서로 빼면 어떻게 되죠? x1-x2 곱하기 3은 0. 그렇죠.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x1 빼기 x2라고 하는 값의 3배로 표현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날아갈 거고. 근데 아까 우리가 기본 가정으로 x1과 x2가 그치 같지 않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절대로 뭐가 될 리가 없다? 0이 될 리가 없고, 그 말은 이 두 함수값의 차이값이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두 함수값도 분명히 뭐하다? 다른 값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f는 1대1 함수가 맞고요. 공과 치가 맞으니까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사실 증명하라는 문제는 그냥 이 정도 제가 해드린 것만으로 충분하고, 밑에 있는 유제 문제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하겠지만,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교훈이 뭐다? 웬만한 특정 조건이 없는 1대1 그 1차 함수는 무조건적으로 다 뭐인 거? 1대1 대응까지 무난하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만약 조건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무난하다. 네,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해서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있는 유제 문제, 유제 6번까지 한번 해결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뭐 어떻게 그릴까?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요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일단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한다고? 세로줄 그려봤을 때 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게 확인된다면 함수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는 가로줄을 그려봤을 때 교점 개수가 한 개면은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맞아. 근데 얘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아니고 함수는 맞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별거 없죠. 오케이. 6-1번이 뭔가 좀 막 되게 거창한 느낌으로 물어봤는데 별게 아니라 화살표를 이용한 두 집합 사이의 대응이라면은 막 x집합 1, 2, 3, 4, 5고 y집합도 뭐일 때? 1, 2, 3, 4, 5일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항등함수 얘기하려면요, 같은 집합에서 같은 집합으로 가는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울 함수이기 때문에. 1, 2, 3, 3, 4, 4, 5. 네, 그렇죠. 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화살표 이거 그릴 때 그 뭐지 집합 자체가 무한대이면 계속 점점점을 그려줘야 되나요? 무한집합이면요. 네. 근데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 네. 그렇게 안 쓰면 틀리는 경우 틀리나요? 6-1번 아니에요? 엄연히 있는 다른 표현이니까 네, 그러면 안 되죠. 응? 뭐라고요? 6-1번 그냥 1, 2, 3, 4 써도 돼요. 이게 그 6-1번의 1번은 이런 느낌으로 X집합에서 X집합으로 쓰시면 되고, 그래프라고 한다면은 뭐죠? 1,1, 2,2, 3,3, 4,4, 5,5 뭐 이런 느낌으로 찍어줄 수 있다면 되겠죠. 지금 다 되신 분들은 잠깐 그림 좀 펴볼래요? 그림 107페이지 갑시다. 딱 요거 유형 10번 문제 정도만 설명 좀 해드릴게요.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합시다. 10-2번이요. 10-2번 봐봐요. 자, X집합은 -1에서 1까지고요. Y집합은 2에서 4까지래요.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1, y는 2에서 4까지고요. fx라는 그래프 함수가 ax 더하기 b, 일단 아무리 봐도 1차 함수 직선 형태겠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가 뭐가 되고 싶대요?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요. 자,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1차 함수는 1대1 함수인 건 픽스야. 근데 1대1 대응도 사실 픽스긴 하거든요. 근데 제한된 정의역, 제한된 공역을 갖고 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 생각에 대한 거예요. 난 근데 여러분들 이거 X축 Y축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해보시고, 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세로 줄은 노랑이로 그릴게요. 이게 X는 마이너스 1라인이라고 믿어. 믿니?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은 X는 1이라고 보이시면 되겠죠. 자, 가로줄은 빨간색으로 그립시다. Y가 2인 거는 이렇게 그릴 거고요. Y 4인 거는 요 위에 있겠죠. 근데 여기 왜 Y 바 X가 2 이상 사이에 그럼 오타네요. 네. 근데 나 사실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네. 그냥 그러려 하십시오. Y 바 2, 지금 Y 집합이 중간에 X로 껴 있잖아요. 네, 이게 Y죠, Y. 자, 아무튼 근데 얘는 기가 막히게 요 간격도 2고 요 간격도 2짜리인 정사각형에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박스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리고 그 사이에 그 fx놈 직선놈을 그리고 싶어. 근데 지금 a라고 하는 거 지금 범위가 뭐래? 양수래.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이겠구나. 즉 우상향하고 있는 직선을 일단 그리는 게 맞긴 할 거야. 여기 괜찮죠? 근데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아 이 직선이 막 이지랄로 그려지면은 1대1 대응을 못하는 건가요? 왜 1대1 대응을 못할까? 실제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지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다른 점선은 관심 가져야 할 파트가 아닐 거라고. 왜? 애시당초에 정역이 노란색 사이고 공역이 빨간색 사이니까. 이 박스 안에서 이 정도만 그려져 있는 요거는, 자, 물어볼게요. 함수인가요, 이거? 잘 대답해야 돼. 함수는 맞죠? 잘 대답하라 그래서? 함수야 아니야? 빨리 말해. 빨리 말해. 함수냐고 아니냐고. X 컷 하나에 Y 컷 나오니까. 함수 아니에요.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지금 여기가 뭔지는 나도 모르는데 x값이 이 순간에서부터 1까지에 있는 건 지금 집어넣었을 때 답이 나오는 게 없을 거라고. 함수값이. 끄덕여. 꼭지점을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일단 생각해봐. 자, 일단 이렇게 x 수준의 비어있는 범위가 있으면 얘는 함수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라고. 일단 아시겠니? 그럼 최소 1,4는 지나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어때요? 얘는 괜찮아요? 얘는 함수야 아니야? 실제로 관심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맞아요. 함수는 맞죠? 왜? 비어있는 x값은 없어. 다 챙기긴 했는데 뭔 아니냐면은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1대1 함수까지도 맞는데 1대1 대응이 아닌 이유는 공역은 빨간색 사이인데 치역은 이렇게 사이니까. 비어있는 y값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까지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양끝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1,4를 지나는 직선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네. 이 꼭지점 마이너스 1,2 그리고 1,4를 지나는 직선식을 완성해 주셔도 되는 거고, 실제로 기울기가 2분의 2니까 1이겠구나 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A값 B값 완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A 범위가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는 게 맞아? 그냥 1대1 대응이다라고 보면. 이 상황도 되지만 이 상황도 되겠죠. 그렇죠. 이 두 개까지 둘 다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네, 대표적인 이제 박스 내에서 1대1 대응 만들어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 그냥 푸는 방법보다 꼭지점 대각선 있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스가 꼭 정사각형일 필요는 없죠. 직사각형이라 하더라도 네, 상관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보통 이제 함수 초반부 문제에서는 여기가 조금 하드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는 별거 없습니다. 자, 지금은 104페이지, 105페이지 할 겁니다. 알고전이고요. 얘는 뭐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봐요. 특히나 이제 예제 7번 새롭게 정의된 함수라고 했는데 별건 아니고요. 뭐 지금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문제 해결. 함수의 뜻을 이해하고 구체화해라. 끝이에요? 이거 졸라 당연한 말이지. 이거 그러면 뭐 당연히 뭐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뭐 암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되는 파트는 아니고요. 그냥 이거 마치 이제 집합에서 새롭게 정의된 집합 파트 할 때처럼
그냥 제대로 그 문제 자체의 뜻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별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나 보자. 예제 문제.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 r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추럴 넘버라고 해서 보통 이제 n 자연수 집합으로 하고, 저 실수는 리얼 넘버라고 해서 r이라고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여기에 무슨 말일까요, 이게? 범위가 실수 전체.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연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튀어나오는 값은 그냥 뭐든 간에 상관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놈이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자, n을 집어넣으면, 정확히 자연수 n을 집어넣으면 튀어나오는 값은 뭐다? 그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값만 튀어나온다 라고 보시는 거죠. 나머지는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사실 실수 집합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자연수 집합으로 말하는 게 맞고, 근데 모든 숫자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 아닌 뭐니까? 1, 2, 0, 1, 0 아니면 1 아니면 2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함수에 뭐 구하래요? 치역 구하래요. 끝났죠? 0, 1, 2겠죠, 그러니까? 아, 끝이에요? 예. 예, 그래서 거기 풀이에서는 자연수 k에 대해서 n이 3k일 때, 3k 빼기 1일 때, 3k 빼기 2일 때라고는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요 표현 자체만 이해만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그 7-1번은 뭔 말일까 이게? fx라고 하는 게? 그냥 둘 다 유리수이면 그대로 놔두고 네. 수이면 그걸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유리수를 집어넣을 때는 그냥 그 값 튀어나오게 하면 되고, 무리수를 집어넣을 때는 1 빼기 그 값으로 답을 하라 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루트 2는 엄연히 무리수니까 무리수 집어넣은 대로 자시면 되고, 1 빼기 루트 2도 마찬가지로 무리수 범위에 있는 숫자죠. 그래서 둘 다 밑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 1 맞나? 뭐 그러냐? 네, 그러겠죠. 네,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 밑에 것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개수 문제도 사실 여기는 함수의 개수지만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기는 해요. 나중에 경우의 수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네, 맨 마지막에 조합 끝 파트에 요 얘기를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약간 인트로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바꿨어요. 1, 2에서 A, B로 가는 건 너무 재미없으니까 1, 2, 3에서 4, 5, 6으로 가는 요 상황 중에서, 자, 따질 수 있을 거 다 따져보죠. 자,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1,4, 2,4, 3,4, 2,5, 1,4, 2, 뭐 이런 개수를 네, 가능한 모든 상황이 몇 가지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자, 경우의 수 마인드로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거 몇 가지죠? 3가지. 옳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거.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세 가지. 3이 대응될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27가지. 27개 함수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다 따지면은 꽤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화살표 하나가 함수 하나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모든 상황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두 개를 하면 안 되는 경우. 그러겠죠, 예.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모든 만들어진 함수의 개수는 일반화를 한다면 이게 얘가 될 수 있는 선택권으로 항상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1대1 함수가 몇 개인가. 공유가 지금 정의형이 정의형과 공유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자, 1대1 함수 개수 한번 세보죠. 1이 대응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3개예요. 근데 1이 예를 들어서 4로 가면은 2는 더 이상 어디로 가면 안 되니까 4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2가 될 수 있는 거는 5랑 6의 2가지고, 3이 될 수 있는 거는 라스트 한 가지밖에 없을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요 6가지라 보시는 거 맞겠지. 근데 1대1 함수는 1대1 대응량 여기서 같지 않나요? 여기서 1대1 대응 개수나 1대1 함수 개수가 같은 이유가 뭘까? 지금 정의형과 공유형의 개수가 같아요. 원소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이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살짝 조금 다르게 변주를 줘서 넣어버린다면. 네, 4, 5, 6, 7로 만약에 한다면은 그냥 아싸리 그냥 문제를 이렇게 만들자 그냥. 그리고 다시 할게요. 자,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뭐 곱하기 뭐 곱하기. 64개인 거죠? 그렇죠. 4의 상승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64. 뭐 이게 64인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24 정도 나뉘는 1대1 대응 개수는 대응 개수는
1대1 대응은 여기서는 얘기를 못 할 거예요.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요. 공역과 치역의 상황이 서로 같아질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왜냐면이라기보다는 내시장초에 지금 여기서 화살표를 뿌릴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공역이 지금 원소가 4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 상수함수의 개수. 1,4, 2,4, 3,4, 1, 2, 3이 다 어디로 몰빵하거나 4로 몰빵하거나 5로 몰빵, 6으로 몰빵, 7로 몰빵하는 그렇죠. 그 4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항등함수를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죠. 항등함수 얘기하려면 정역과 공역이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뭐 항등함수는 어차피 그냥 고정된 함수니까 굳이 많이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 파트에서 이렇게 4가지로 많이 물어보고요. 사실 저 뒤로 가면은 조금 더 물어봐서 증가함수의 개수 아니면 감소함수의 개수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과 쪽에 가셔가지고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하면은 순증가함수, 순감수함수, 단조증가 뭐 그런 것까지 좀 추가가 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일반화를 해드릴게. 여기 보세요. x1, x2, xn이라고 n개 원소 잡았고요. y집합에는 y1, y2, ym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상황이 이거 뭐였죠? 이거 의미가? X의 집합의 개수. 네, 원소의 개수, 네. 집합 개수가 아니라. 잠깐만, n으로 하면 좀 그러네. p라고 할게요. 여기 p, Q. 여긴 q. nx는 몇인 거죠, 그러면? p인 거죠. 서로 다른 원소 개수가 p개인 거. 그럼 여기는? Y, Q. 그쵸. y집합,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q개인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요 p랑 q가 서로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는 할 텐데, 네, 한번 써보죠. 자, 1번. 함수의 개수 몇 개죠, 이거? Q의 세제곱. P의 Q제곱. 아닌가? 아니지. 선택해 볼래요? 자, p의 q승인지 q의 p승인지. Q의 P승이죠. 투표해 볼까 한번? p의 q승이라 생각하시는 분. 주하나. Q의 P승. 주하나? Q의 P승. 주하나. 잘 거야, 안 잘 거야? 안 잤으면 좋겠네. 네. 자, 다 조용. 주하나만 말해. 자, 이거 여기서 여기로 대응된 함수의 개수 이거야. P의 Q승? 이 함수의 개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냐? 이게 3의 4승이었나요? 4의 3승이었나요? 얘가 맞고 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나중에 가면은 기호로도 배우긴 하는데, 그거를 하는 거에 의미가 없는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라고? 4개죠. 얘도 4개인 거고 얘도 4개인 거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라서 4의 3승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Q의 P승이. 선택권으로 항상 가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개? Q개. 얘도 Q개.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마저도 Q인 거니까, 그래서 Q를 몇 번 곱하는 거다? P번 곱하는 거라서 Q의 P승. 얘가 맞다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암기할 거면 암기하는데 솔직히 이것까지 암기하기에는 너무 앞으로의 삶이 힘들 것 같으니까 이해하자고. 여기서 여기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를 4의 3승과 3의 4승을 헷갈려야 하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다고요. 헷갈린다면 왜? 외웠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고, 안 외운다면 안 헷갈리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택권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P개는 아닐 거 아니야? Q개일 거니까. 2번 1대1 함수, 귀찮으니까 1함이라고 할게요. 이건 똑같이 그러면 Q 곱하기 Q 마이너스 1 곱하기 Q 마이너스 2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괜찮아지. 끝이 뭘까요? Q 마이너스 P 아니지 1 아니야? Q 빼기 P 더하기 1이긴 하거든요. 왜인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요 마지막에 있는 2가 의미하는 게 뭘까? 4 빼기 3 더하기 1인 거예요? 아다리가 맞네요. 오. 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거를 나중에 뭐라 부를 거냐면요. Q, P, Q랑 P라고 하니까 아주 그러네. 순열로 많이 배워요. 퍼뮤테이션, 순열. 뭔지 모르겠죠? 됐다. 일단 이거는 어차피 우리 경우의 수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똑같이 더 얘기할 거기 때문에 굳이 받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대1 대응 개수. 근데 1대1 대응을 하려면 조건이 뭐가 붙어야 되냐면 P는 Q인
그죠? P랑 Q가 서로 같은 상황일 때 얘는 이제 Q 빼기 1, Q 빼기 2에서 어디까지? 3, 2, 1까지 곱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얘는 정확하게 Q 팩토리얼로 나중에 배우긴 한답니다. 느낌표 붙여가지고 이렇게 기호화해서 배워요. 마지막에 뭐냐?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라 말하는 게 맞을까요? 상수함수 여기서 상수함수의 개수가 4개인 이유가 뭘까요? Q개이기 때문에 왜냐면 Q개의 선택을 고를 수 있는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4로 몰빵되거나 5로 몰빵되거나 6로 몰빵, 7로 몰빵 Q번 돌파. 네, 공역의 원소의 개수라고 보시는 게 맞고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Q개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차피 경우의 수 순열조합 배우고 나면은 기호화해서 다시 재정리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숫자로 나왔을 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보시면 되죠. 어차피 원소 개수 많은 거 안 물어봐요. 네, 적당하게 잘 물어볼 거기 때문에 어렵게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성 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영어는 전혀 몰라도 상관없고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Z집합까지 등장합니다. 아, 근데 쫄지 마. 별거 아니야. 자,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F고요. Y에서 G로 대응되는 함수가 G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천천히 갑시다. X집합에 어떠한 스몰 x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자, 요 원소가 이 F를 만나 결과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FX. 오케이, f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뭐기 때문에 y이기 때문에 y는 fx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라고요. 대응되는 함수값이 그거니까. 근데 일단은 여기서 f라고 하는 건 누구에서 누구로? x에서 y로 가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요 fx라고 하는 거 그대로 끌고 가도 되는데 일단 요 y로 갈까? 요 y가 이 g에 대응돼서 뭐가 되는 거죠? GY? 그렇죠. 일단 gy라고 말하는 게 맞긴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g라고 하는 거는 y에서 g로 대응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요 y는 뭐랑 똑같았습니까? fx로 똑같았으니까 GFX가 돼버리는 건가요? 네, 요 식을 다시 표현한다면은 G 괄호 열고 FX 바로 닫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엄밀히 말하면 g라는 함수에 fx라고 하는 저 값을 전체 통으로 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얘는 우리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렇게 부르도록 할 거예요. 이 중간에 동글뱅이 보이나? 명칭이 뭔가요? CO. 진짜 도트예요? 낫이라고 읽어요. 낫. G다데프라고 하면 되고 아니면 한글로는 그냥 G 합성 F라고 하면 되는데 난 살면서 한 번도 G 합성 F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G다 F라고 하죠. 응? GFX라고 해도 GFX요? 네. 그냥 G다 FX라고 하는 게 GFX를 그러니까 중간에 저걸 생략하고 읽은 걸 본 적도 없어요. 보통 G다데프라고 많이 합니다. X조차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G다 F가 G다데fx 뭐 아니면 G다데프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합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G다데fx라고 하는 요거를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이런 수식을 쓸 때 앞에 있는 거가 먼저고 뒤에 있는 게 나중인 게 약간 기본적인 상황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실제로 뭐부터 먼저 한 거냐면 F부터 먼저 하고 그걸 이제 G로 한 거예요. 이 합성함수라는 아이디어를 고안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다이렉트로 가는 요 함수를 얘기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아서 중간에 함수를 낑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보라색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이 관계가 뭐다? F'G가 아니라 G'F'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G'F라고 쓰긴 했지만 뭐부터 연산하는 거야? F부터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G를 연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복잡한 함수를 그냥 조금 쪼갠 거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합성이 총 3번 됐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부터 한 거죠? H부터 먼저 그 다음에 G하고 그 다음에 F를 한 거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이거를 하나로 쓴다면 어거지로 쓴다면 HX, FX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HX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걸 이제 G 때려박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걔를 F 때려박는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뭐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그냥 순서가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냥 계산은 저거 때려먹고 저거 때려먹고 저거 때려먹고 네,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얘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뒤에 문제 예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만 여기서 뭐 좀 이따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 합성함수는요 절대로
이게 통용되지가 않아요. F.G랑 G.F. 그러니까 연산의 순서를 서로 바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런 성립하는 케이스도 있긴 했겠죠. 특수한 케이스, 이 F.G랑 G.F가 같아지는 케이스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함수가 뭐든 간에 서로 간의 연산을 바꿔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럼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은 어떨까요? 결합은 성립. 그러니까 G랑 G.H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F로 하는 거랑 F.G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를 하는 얘는 가능은 해요. 근데 그럼 왜 안 되고 왜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히 수순이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함수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14페이지에 있는 문제로 가볼게요. 이거 쓰는데 한 세월 걸릴 것 같은데. 나 이거 벤 다이어그램 쓰기도 살짝 이제 귀찮아졌기 때문에 X집합 1, 2, 3 노란색으로 할 거고요. A, B, C, D 파란색으로 했고, 그 다음에 PQR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1은 A, A는 R. 일단 2는 C, 3은 B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A는 R, B는 Q, C는 P, 이거 외에는 D는 R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F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G래요. 맞죠? 맞죠? 네. 자, 1번 뭐 구하라고 했냐면요. G.F의 1 구하래. 자, 일단 천천히 가죠. 이거는 G 함수에 F1 값을 집어넣은 게 얼마냐를 물어보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F1 값은 F1이 얼마니까? A니까. 그렇죠. F1이 A니까. A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GA를 물어본 거고 그 결과는 R로 얘기하는 게 맞을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F부터 먼저 해서 G로 하는 1로 출발하는 거니까 쭉쭉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훨씬 더 간편하겠죠. 2번 G.F의 X가 뭐일 때? P일 때. 이건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X 값이 몇인가를 물어봤어요. P는 C밖에 없으니까 C인 경우 C는 2밖에 없으니까 그거 좀 2인 건가요? 그렇죠. 이거 방금 말했듯이 역추적으로 가셔도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X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다 나눠서 하는 게 원칙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못하러 합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P로 대응되는 게 결과값이 뭐인가? 2에서부터 출발하면 이렇게 C로 가고 P로 가기 때문에 결국 X가 뭐가 된다? 2가 되겠구나 라고 확인해 주면 되겠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 P가 C랑 A랑 둘 다 맞는다면? 그렇게 안 물어보게 설계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네. 의미가 없으니까. 아. 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그럴 리도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 세 번째. G.F라고 하는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뭔가를 물어봤어요. 치역이요? 우선은 F 함수 맨 처음 F 함수의 치역은 당연히 A, B, F가 C인 아닐 거고. 그럼요. 이 함수의 치역 그냥 이 모든 결과값이 여기에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역은 무난하게 그냥 PQR이라 말해도 되고, 더 귀찮으면 그냥 뭐라 말해도 되면 Z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Z집합이 지금 PQR로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 차는 할수 없는. 그냥 뭐 이거다라고 뭐 동그라미 치던가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요, 뭐 그냥 이런 단순 계산인 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그럼 F의 치역이 A, B, C인 거고 G의 치역이 그래가지고 PQR인 건가요? 만약에 세분화하게 된다면? 네네. 아, 자,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고 싶냐면요. G가 정의되는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적혀 있냐면은 114페이지 그 중간 박스에 참고라고 해서 지금 적혀진 거 보이냐? 네. 참고라고 써있지만 절대 참고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광펜이라든가 빨간색 펜으로 밑줄 치거나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F의 치역이 G의 정역의 부분집합이면 그 합성함수 G.F를 정의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봐봐, 이해해봐.
결과적으로 이 노란색에서 이 빨간색으로 끝까지 문제 없이 가야만 해.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그러려면은 여기 이 f 함수부터 먼저 얘기를 할 때 그 함수에 대응하는 값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g 함수의 정의역에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 친구는 갈 자리를 잃어버린다고. 화살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이 문제는 F1이 얼마죠? A고 F2가 C고 F3이 B인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4를 하나 추가를 할게. 근데 F4가 예를 들어 2라고 해봐요. 저쪽에 있는 저 치역 아니 공역이 없군요. 네, 여기 안에 지금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럼 어차피 그 친구는 지금 갈 자리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닌 거죠. 그치, 애시당초에 요거 자체가 정의될 수가 없고 함수 자체도 될 리가 없다 라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뭐 이걸 추가하지 않는들 요 F 함수의 확실한 치역, 이 친구가 요 G 함수의 출발점 안에 분명히 뭐 있어야 된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G 함수의 그 뭐지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쵸. 뭐 몇 개가 돼도 상관없는데 결과적으로 이 먼저 연산하는 그 친구의 결과값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에 출발점에는 다 도착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화살표를 쏘는 게 가능하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이제 함수 파트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 생각을 할 때 요 근본을 많이 건드리긴 해요. 다만 지금 우리가 뭐 함수에 대한 심화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나기 싫어도 만날 운명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언젠간. 자, 그 다음에 이제 115페이지에 있는 합성함수의 성질, 이제 여기서 살짝 좀 노가다 계산하면서 아까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았고 결합은 성립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지네. 이걸 다 할 생각에. fx가 x제곱이요. gx가 2x 더하기 1이고요. 자, 근데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 노가다를 대신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든 건 내가 힘드니까요. 자, 이거 다 하나하나 계산할 거임. 1번 g.fx인가요? 네. 자, g에다가 누구 때려 박는 거라고? fx 때려 박는 건데요. G x 제곱이니까 일단 천천히 가죠. 이 fx가 뭐라 그랬으니까요? x제곱이라 그랬으니까 x 자리에 x 제곱을 넣어. 그렇죠. 요 gx 함수의 x 자리에 x제곱을 그냥 갈아 끼우는 느낌으로 결과를 내보시면 2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의 함수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여기까지? 네.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죠, 우리는 여기서? 네. 별로이신 분? 별로이신 분? 괜찮나?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에서는요, 뭐 하라고 했냐면 거꾸로 f.g의 x가 무엇냐라고 물어봤어요. f에다가 gx를 때려박는 함수가 될 거고요. 지금 gx라고 하는 게 지금 얘로 잡혀 있으니까 f에다 2x 플러스 1을 넣는 건데 그러면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확신하십니다. 전개하면은 뭐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인데 이 함수, 이 식과 이 식이 같겠니? 절대 안 돼. 네, 같을 리가 없겠죠. 뭐 물론 같아질 수 있는 순간에 x 값은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f.g랑 g.f가 같지는 아니하구나.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증명한 건가 이게? 아니요. 이건 증명한 게 아니라 그냥 얘 하나만 들어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증명하는 거는 그러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중고등 과정에서는 이 함수, 합성함수의 교환법칙을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많이 해요. 그냥 뭐 어떤 걸 해도 다를 거니까 그러지 않겠냐? 그냥 꼬우면 꼬 말던가. 그러니까 무수히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퉁치자는 식으로. 네, 그렇죠. 예. 고등 과정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둘이 서로 다르니까 나머지 것도 일반적으로 같지 않겠다. 믿겠지? 뭐 그 정도로 넘어가자는 거지. 자, 이번에 3번과 4번이요. 자, 일단 이렇게 나왔죠. h.g가 여기에 있고 fx를 집어넣는 거죠. 자, 일단 h.g는 내비두는데 여기서 말한 fx가 뭐였으니까? x제곱이었으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쪼개자고 얘는 뭐죠? h의 gx제곱을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gx제곱이 뭐였냐면요 2x제곱 더하기 1 이거 나왔죠. H에다가 h에 2x제곱 더하기 1 집어넣는 거고요. EX제곱이 되네요. 여기다가 이제 그 집어넣으니까 2x제곱 더하기 1 빼기 1이라서 계산해보면은 뭐가 나온다? 제곱. 2x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다. 일단 네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번째 h.g.fx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아까 주한이 말대로 g'f가 우리가 지금 미리 구해놨잖아. 개꿀. 네 그래서 h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 마찬가지냐면 그렇죠 2x제곱 더하기 1을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뭐냐 여기 x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오 얘랑 얘가 같은 거는 네, 우연이 아닐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하고 교환은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볼 게 결합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교환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교환을 많이 물어봐요. 성립하지 않는 게 독특한 케이스고요. 문제에서 어떻게 많이 물어보냐면 2-3번처럼 f.g랑 g.f가 같아지기 위한 특정된 상황이 언제인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니고 그냥 얘 따로 해보시고 얘 따로 해본 다음에 서로 그냥 같다라고 등식한 다음에 푸시면 되는 겁니다. 방정식 문제예요. 방정식 문제. 약간 둘 다 X에 관련된 식이 나오니까 그걸 그냥 그쵸. 서로 같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1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뭐든 간에 될 거기 때문에 X가 모일 때 같아진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아니면 x가 모일 때라기보다는 이제 거기서는 뭐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값에 대한 힌트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뭐 요 정도면 충분하죠? 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아 조금 더 안 충분할 수도 있겠다. 결국은 괄호를 어디에 붙여도 된다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거 받아들였으면 괄호를 떼도 상관없다라고 받아들여도 좋지 않은가 싶어요. 네, 상관없으니까 순서는요. 그래서 이 결합 법칙이 이제 합성함수 문제 풀 때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예를 들어 문제에서 f.g 함수가 뭔지 얘기하고 h가 뭔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f랑 g를 따로따로 구해야 하는 걸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괄호로 묶을 수 있냐를 보는 거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일단 여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이 gf를 쪼개서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얘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그냥 퉁쳐서 보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갈게요. 116페이지 합성함수의 응용인데 사실 이제 요 부분이 이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를 푸는 깨알같은 팁이 이제 많이 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쉬워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 합성함수 단순 계산 부분은 좀 연습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1번 f의 3분의 x 더하기 2가 뭐일 때? 2x 더하기 1이 될 때 fx가 무엇이냐를 물어봤어요. 자, 오케이. 일단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 한번 소개를 해드리긴 할게요. 아이디어로 공감해봐. 우리는 보통 함수 쓸 때 fx나 gx로 이 괄호 안에는 그냥 가장 간단한 형태의 x가 들어가는 게 보기 편하고 실제로 편한 식이기도 하죠. 그래, x가 아니라 3분의 x 더하기 2처럼 약간 좀 장난들이 쳐져 있는 식이라서 불편해. 굉장히 번거로운 상황이야. 그래서 얘를 다른 문자로 치환한다 라는 아이디어로 들어가는 게 맞죠. 불편하면 치환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치환하다가 영어 어떻게 해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치환을 하면요 양변에 3 곱할까? x 더하기 2가 3t인가? 그럼 x는 3t-2로 x랑 t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요 식이요 t가 되는 거고요. 여기 x가 뭐예요? 2에 3t-2 더하기 1 이거 뭔 말인지 알아? 네. x 자리에 지금 요거를 그냥 갈아 끼워서 요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꾸자는 거야. 가리?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6t 빼기 3이 되죠. ft가 6t 빼기 3이면 여기서 융통성 발휘하자고. t면 뭐 상관없겠지. 그래서 fx가 뭐가 된다? 6x 빼기 3이 된다 라고 설명한다. 받아들일 만합니까? 네. 그럼 6x 빼기 3이 답인 거예요? 잠깐 지금 태클 들어왔습니다. 받아들이기 싫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누구지? 죽여버릴 수 없고 자. 플러스 이거에 3
3T예요. 저걸 세네 봐. 양변에 3배를 했어요. 그래서 x 더하기가 3t가 됐어요. 이항했어요. 그래서 x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x에다가 이걸 갈아 끼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t로 잡았으니까 그냥 ft가 되는 거예요. ft. 6 3이면 어차피 T랑 X랑 그게 똑같은 t던 문자니까. x던 세타던 나발이건 지랄이건 상관없으니까 fx 6x 빼기 3. 이거 뭐 문제가 그냥 무궁무진하게 만들면 장땡이죠? 아 처음 배우니까 어려울 수 있지. 2분의 넌 처음 배운 게 아니야? 아 그래? 나만 처음 배웠던 거야?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떻게 하자고? 이거를 T로 치환해버리자는 거니까 네. 1-3x는 T 1-3x는 T 즉 X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2 T 마이너스 3분의 2T 마이너스 3분의 2 얘랑 얘 자리 바꿔주면 되죠? 일단 3x가 1 빼기 2t가 되지 않니? 네 그러면 x는 3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네 이렇게 순서 좀 바꿀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x 자리에 사실 근데 그냥 넣어 아 씌워주세요. 제 얘기를 할 때 그냥 3x로 할게요 그냥. 네. 그러면 요식이 뭐가 되고? f t가 되고요. 3x가 방금 뭐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T 1 빼기 2t라 그랬고 뒤에 빼기 2니까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 ft가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t를 그냥 스무스하게 x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끝. 돼요? 돼요? 괜찮아? 괜찮아? 자, 이 정석으로 하는 방법 굉장히 소중하고 사실 별거 없었죠. 조금 변형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그 밑에 있는 유제 문제라던가 3-1번이요. 다 해볼게요. 봐봐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F1 값을 구하라 했으면 그럴까요? f1이 몇이냐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방금 아까 했던 것처럼 fx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x에다가 1 집어넣어서 결과 내도 상관없겠지만 그냥 X에 1 넣어버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 아니지. 왜? 맞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자 들어봐봐.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요 친구가 그 통째로 그냥 1이 되는 그 상황이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 저거는 좀 색다르게 일이 바로 있는 거고. 그럼 그래서 X가 3분의 x 더하기 2가 정확하게 1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아하니 x가 실제로도 1이 됐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의 x에다가 그냥 뭐만 집어넣어서 1만 집어넣어서 f1이 3이 된다. 여기 1 집어넣으면 3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사실 답으로 가는 최단거리의 방법이라 보시는 게 맞겠죠. 그 아이디어가 방금 주한이가 이렇게 실컷 얘기했던 거고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왜? 우리가 요 함수에 관심이 있나? 이 f라는 함수 자체? 솔직히 별로 관심 없어요. 물론 관심을 갖는다면 좋은 태도긴 하죠. 의미도 있고요. 실제로 유리함수를 합성해서 1차 함수가 된다 뭐 기타 등등 얘기할 게 좀 많긴 한데 우리가 뭐 아직 유리함수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면 그냥 답만 내고 빠지자고. 저게 2가 되게 만드는 X값을 찾아서 그렇죠. 이게 2가 될 수 있는 그 x값 하나 얘기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값 하나를 얘기할 수만 있으면 될 거란 말이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예전에 2차 함수니까 나머지 함수 한번 얘기해 주셨다고 뭐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니까 아무튼 이거 양변에 2x 빼기 1 곱하면 3x 더하기 1이 4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넘어가서 x가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즉 f2의 값을 구하는 상황은 x에다가 몇을 집어넣는? 3을 집어넣는 상황과 동일시한 상황이 되니까 실제로 3 집어넣으면 9 빼기 4가 돼서 얼마가 된다? 네, 5가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된 상황도 한번 구해볼 거야. 2x 마이너스 1분의 3x 더하기 1이 몇이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면 3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는 그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x가 0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언제다? x가 0이 되는 그 상황에서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0 집어넣으니까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 해서 둘이 더하니까 정답은 얼마? 1로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이렇게만 끝내면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요거 fx 한번 구해볼 수 있을까요? 요걸 만족하는 fx가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까지만 한번 딱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우리 했듯이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뭐로 치환하죠? T로 치환해버려. 네, t로 치환하죠. 3x 더하기 1은 2tx 마이너스 t. 우리의 목표는 x입니다. 3x 빼기 2tx니까요. 3 마이너스 2t의 x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나눠주면요. x는요. 3 마이너스 2t분의 마이너스 5t 플러스 1로 그냥 분모분들 마이너스 나눠주면은 2t 빼기 3분의 t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x 자리에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주면은 와 매우 귀찮아지긴 하겠네. ft가 뭐가 되죠? 이거 세배는 뭐냐? 2t 빼기 3분의 3t 플러스 3t 더하기 3 빼기 4니까요. 2t 빼기 3분의 마이너스 8t 플러스 12가 마이너스 5t 플러스 15. 좋아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t 자리를 x로만 갈아 낑겨주면은 나오는 함수가 되겠네요. 아 맞아.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배우는 조만간에 배우는 유리함수가 될 거고 의미를 판단한다면 유리함수를 합성한 게 1차 함수가 된다면 결과 f 함수 자체도 유리함수가 된다. 1차 함수에 1차 함수를 합성해서 1차 함수가 되는 다시 유리함수에 유리함수를 합성해서 1차 함수가 되는 굉장히 신기한 상황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다만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내가 그냥 약간 좀 오버해서 물어본 것에 불과하고요. 이 파트를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물어보는 게 함수 값이면 fx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다. 근데 x 값이면 fx를 물어보는 거라면 치환한 다음에 하는 거가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려운 거. 이거 꽤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거든. 이 정도까지 물어볼 리도 없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 정확히는 이제 예제의 그 두 번째 문제죠. 걔가 이제 포인트예요. 몇 다시 보죠? 3-2번? 아니 유제 말고요. 그 위에 있는 예제 지금 내가 1번만 했잖아. 2번도 해야 돼요 지금. 아직 이지만 근데 이번은 그래도 아 이거 쉬운데 훨씬 쉬운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자 fx는 2x 더하기 3이고요. gx는 뭐냐? 3x 더하기 5래요. 자 지금 첫 번째로 뭘 물어봤냐면요. f에다가 누구를 합성한 게? h를 합성한 게 g가 되도록 하는 h 함수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물어봤냐면 h랑 f를 h.f가 g가 되도록 하는 요 h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둘 다 1차 함수인 거죠? 사실 좀 과하게 친절하네요. 그냥 함수 hx를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은 자, 받아들여 봐봐. 1차 함수끼리는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뭐밖에 안 된다? 1차 함수밖에 안 돼요. 레벨업이 절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요. 다른 조건이 뭐가 붙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h가 뭐 1차 함수라는 조건이 안 붙어 있어도 그 함수가 1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게 일단 좋긴 해. 근데 이건 친절하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으면은 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은 h를 ax 플러스라고. 자 일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긴 할게요. f.hx가 gx랑 같아지는. hx를 일단 아니요. 나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hx를 굳이 치환하지 않겠습니다. gx 뭐예요 지금? 3x 플러스 자, 잘 들어. 아까랑 비슷한 꼴인 것 같은데? f에 요 x 대신에 뭐가 대입된 거예요? 2x 플러스 4 그냥 hx라고 하는 요게 지금 통으로 대입된 거야. 네. 그러면 얘는 2배 hx 더하기 3이라고 그냥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항하죠. 맞아. 2hx가 그냥 3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hx는 그냥 뭐라 말하면 되는 거야? 2분의 3x 더하기 1이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ax 더하기 b라고 치환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맞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해도 당연히 되겠죠. 그게 원론적인 방법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 hx를 치환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박아 넣는다. 그치, 그대로 그냥 박아 넣으면 돼요. 만약에 그대로 박아 넣는 게 헷갈리면 아까처럼 hx를 t로 치환한 다음에 해주면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hx 전체 저 x 문자를 hx로 봤을 때 그 hx를 t로 치환했다는 거죠. 네네네. 결과적으로 x를 t로 치환한 거나 다른 게 없는 거네요. 뭐 그럼요. 네. 근데
사실 치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보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나는 이제 그것마저 귀찮기 때문에 그냥 갈아 끼운 거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얘는요. H의 다 F H다 F면 GX인데 저쪽은 H를 그냥 우선 두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EX 플러스 3을 저쪽에 넣는 거니까 여기서는 AX 플러스 B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들어봐요. 마찬가지로 일단 fx라고 하는 건 지금 2x 더하기 3이 이렇게 통째로 박아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죠? 3x 더하기 5죠. 뭔가 아까 우리가 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드는 느낌이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물어볼게. 우리 hx 구하는 거예요. 함수값 구하는 게 목표 아니야.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하고 하는 게 맞긴 하죠? 네. 근데 내가 그렇게 설명하면은 그냥 아까 했던 거 동호 반복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봐. 자, 잠깐만 좀 조용히 해보고 잘 들어봐요. 어차피 1차 함수끼리 지들끼리 지금 지지고 볶고하는 거라고. 1차 함수 직선 점 2개 특정하면 된다. 아, 점 2개 확실히 몇 콤마 몇 콤마 몇을 지나는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hx 함수 세우는 것도 일이 아닐 거라고. 그리고 여기 x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는 자유로워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리고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1. 아 그냥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다고? 네.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자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요 h의 마이너스 1 값이 뭐가 된 상황이죠?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5라서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은 이 hx라는 1차 함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라고. 네. 이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대입하고 싶은 숫자 아무거나 대입하면 1 넣어보면 아니 0 넣어도 0 좋죠. 3,5 지나는 거예요. h3이 5니까 이 함수는 3,5 지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정보 충분해. Y는 2분의 3x 플러스 기울기 어떻게 돼요? x 4만큼 증가할 때 y 6만큼 증가하니까 기울기 2분의 3짜리. 플러스 2분의 1. 그렇지. 아니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 아니야? 플러스 2분의 1. 뭐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니까 2분의 3에 x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니까. 네. 뭐 어찌됐든 간에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 네. 이라고 만들어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소개시켜 드린 거고, 아직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아까처럼 이거를 뭐로 치환하고 t로 치환한 다음에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라고. 근데 결국 1차 함수끼리만 다루는 거라면은 점 2개만 찾아내면 되는 거고, 그 점 2개 찾아내기 위한 x 값은 그냥 여러분들 꼴리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면 편할 것 같은 걸 집어넣는 게 좋겠죠. 막 갑자기 막 사이코패스 말이야 뭐 123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지. 집어넣을 만한 것만 집어넣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